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코인 노마드.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코인게코 마켓캡 5% 상승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4%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이든의 크립토 행정명령으로 안개 같은 부분은 사라지고 있고 미국의 XRP 채택도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은 공식적으로 7% 막다른 골목에 있고 슈퍼에 가면 실제로는 15%, 20%가 된다. 이것이 지금 선진국의 현실입니다. 그럼 러시아는 미국에 비해서 10배에서 12배의 돈을 풀었다. 길이 없는 상태에서 마지막 전쟁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6월 국가 부도를 점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어느 정도일까요? 기축국 미국은 EU 대비의 2.5배의 돈 풀기로 러시아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레이트 리셋의 주체이지만 대상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자, 미국 달러와 비트코인의 관계입니다. 미국은 강달러를 끝내고 약달러로 갈 수밖에 없다. 오일 값은 계속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럼 비트코인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암호화폐의 위험과 편익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에 드디어 서명을 했습니다. 이 대책은 6가지 핵심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중에 달러의 디지털 버전으로의 실험이 중심으로 초창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둘러싼 증가하는 규제로 인하여 암호화폐 산업을 억누르고 있었던 해결의 실마리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 백악관 관리들과 옐런 재무부 장관 사이에 의견 차이가 있어서 정책 시행이 지연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오늘 발표되었고 백악관 자료에 의하면 이 법안은 연방기관들에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와 감독에 대한 통일된 접근법을 요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에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바이든 행정부 행정명령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위한 다음 단계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없었지만 정부의 암호화폐 접근 방식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고 말하면서 백악관은 마침내 크립토 업계가 수년간 기다렸던 말을 언급했고 미국이 책임감 있는 기술 선도국 지위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산업을 위해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SEC의 규제에 의해 수년간 피해를 입었지만 정부와 협업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리플은 교육하고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다른 나머지 국가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이번 행정명령을 평가했습니다. 존 디토는 XRP 소송에 대한 다가오는 예상 법원 판결이 빠르면 3월 말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연방 판사는 1년에 2번 6개월 이상 보류 중인 동의 목록의 의회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다음 목록이 3월 31일에 마감되기 때문에 계류 중인 동의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판사는 6개월 목록에 포함시키고 보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이번에는 끝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게리 겐슬러는 코인페이지 인터뷰에서 SEC 규칙과 지침을 논하는 자리에서 SEC는 때때로 손실을 얘기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말을 넌지시 언급한 것이 아닌지 미디어는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리플이 법원의 일부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면서 법원은 아직 SEC가 리플의 공정한 통지 방어를 공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지 않았고 토레스 판사 또한 피고인 자신과 크리스 라센의 소송 기각 신청에 대해서도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 디토는 가장 큰 결정이라고 불리는 SEC의 재고 요청에 대해서 치안 판사 사라 넷번의 예상되는 판결도 마찬가지로 승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63개의 이메일과 에스타브룩의 메모에 대한 넷번 판사의 판결이 어쨌든 곧 내려져야 한다고 합니다. 폭스 저널리스트 엘리엇 터넷은 리플과 XRC 커뮤니티는 1년 이상 지속된 소송의 다음 단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SEC 직원들이 사건에서 승소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 SEC와 가까운 소식통은 폭스 기자에게 크립토 마음 피어스 의원도
SEC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개인적인 우려를 표명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SEC가 발을 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합의로 이끄는 길은 얼마나 남은 것일까요? 존 디톤 변호사는 리플과 SEC 소송에서 합의에 대한 일정을 예상해 본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소송 합의가 임박했음을 암시함에도 불구하고 리플 소송이 SEC 기관 웹사이트에 업데이트되지 않고 누락된 것으로 보아서는 합의가 3월 안에는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 리플이 법정 싸움에서 승리할지의 여부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SEC보다는 리플이 훨씬 더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고, SEC가 사건을 기각하려고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를 해결하는데 더 가깝다, 동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SEC에게도 명분이 되고 XRP 홀더들에게도 안도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SEC는 토레스 판사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항소할 수 있는 시간이 14일, 2주로 너무 짧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 판사가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적으로 곧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결과를 볼 시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풀 XRP의 사용 방법, 쓰임을 보면은 XRP는 일본 SBI에서 이미 2020년 증명하였듯이 6.6조 달러의 FX 테스트를 이미 마쳤다. 크로스 보더 페이먼트로서 국가 간의 지불 방식에 성공적이며 또한 마이크로 페이먼트로 작은 금액으로 소매점에서도 사용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FS과 연계되어 스마트 컨트랙 기능이 사용되고 또 유동성 공급으로 글로벌 공급을 윤활하게 만들고 다른 국가, 특히 유로와 영국 파운드와도 스왑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가 저장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브릿지 통화로서의 리플 XRP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B2P, 비즈니스 대 비즈니스 페이먼트 지불 방식으로도 사용하는 데 손색이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쓰임이 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것이죠. 리플을 설명하기 위해서 ISO 2002 이코시스템을 봐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NAATBA 파운딩 멤버로 속해 있는 리플 XRP를 포함해서 스텔라 네트워크의 XLM, 아이오타, 알고랜드, XDC가 있고 인터넷 프로토콜 패밀리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추후에 하이퍼레처 시스템의 스텔라 네트워크, XLM, 그리고 서클사와 코인베이스까지 연결하는 단일 체계로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인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